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라우병원 홍보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병원 마케팅 경영 분석 지표에서 답을 찾아라입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냥꾼과 개의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그 사냥꾼 2명하고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갔어요. 근데 저쪽 토끼가 뛰어오는 걸 보고 사냥개가 토끼를 막 쫓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참을 쫓았지만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냥개를 불렀어요, 사냥꾼이. 그래서 너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아오면 내가 그 뼈다구 한 개를 너한테 줄게.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토끼를 잡아오고 아니면 너는 굶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그 토끼를 잡아들인 숫자가 굉장히 많게 됐어요. 걔가 왜 토끼를 잡아야 되는지 목적을 심어준 거죠. 그걸 보고 사냥꾼이 또 얘기를 했어요. 야, 안 되겠다. 내가 너 토끼 잡아온 거를 그람수로 재서 그거에 맞게 그걸 줄게 라고 지표를 좀 선정해 줬어요. 자, 여러분, 열심히 하라고 하면 그저 열심히 할 뿐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표를 통해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말해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하려는 게 바로 그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거는 경영 분석 지표인데요. 제가 한 10년 넘게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한 6가지 지표를 분석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병원 경영에 좀 도움이 되는 내외부 분석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분석, 마지막으로는 홍보 마케팅을 통한 외부 분석에 대해서 3가지를 파트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아마 막내부터 헤드급 시장님까지 다 오셨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맡은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지표를 설정할 것인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의료시장을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개업한 의료기관이 2030곳인데 폐업한 게 1662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전년 대비 그 의료 광고 시장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흐름을 간단히 보면은 지금 신문이 인터넷이 신문을 뛰어넘었고 곧 지상파 TV도 이제 뛰어넘을 거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인터넷이 대세야? 그럼 인터넷만 해야겠네? 근데 요새 대세는 온 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다들 아마 병원이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나만 힘든 건지 아니면 내 주변이 다 같이 힘든 건지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정확한 객관적인 지표를 좀 말씀드리면 의료 수익은 저희가 소폭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한 17%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대폭 증가하면서 계속 병원 경영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소병원은 부채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때문에 그 중소병원은 더더욱 경영 악화가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만의 핵심 역량 중심으로 경영을 할 때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예전에는 진료만 잘하면 환자가 막 많이 몰려들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부가가치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때문에 환자 유치가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경영이 이제 좀 부각받는 시기가 왔고요. 근데 다들 요새 병원들이 나란히 식의 경영 반식을 하거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 그러면 다 따라고, 저게 좋다 그러면 다 따라고, 아니면 좋은 거 다 그래서 어설프게 뭔가는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신만의 우리 병원만의 좀 차별성을 찾기 위해서는 그 원장님 한 분이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차별성을 좀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지표를 이제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병원 새는 구멍을 찾아라. 두 번째는 매출 흐름을 통한 방향 설정을 해라. 세 번째는 내부 게시물을 통해 내부 홍보에 집중하라. 네 번째는 경쟁병원 주력 홍보 분석을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라. 다섯 번째는 설문지 분석을 통해 병원 광고 매체의 방향을 잡아라. 여섯 번째는 외부 흐름을 통해 홍보 예산을 잡아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병원 새는 구멍을 찾기입니다.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거는요. 환자의 동선별로 그려놓은 거예요. 홈페이지를 맨 처음에 방문을 할 거고 전화 문의를 하겠죠. 그러면 예약을 하거나 상담을 받고 전화를 끊을 거예요. 예약을 한 사람은 내원을 하거나 부도를 내거나
또 내원한 사람은 진료를 받겠죠? 진료를 받은 사람은 만족을 하거나 불만족을 하겠죠. 이거를 다 수치화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는 한 달에 몇 명이 방문하는지, 전화 문의는 몇 명이 전화 문의를 하는지, 이거를 다 수치화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저는 구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잡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전화 문의율이 계속 줄고 있다. 홍보 타겟이 잘못된 거겠죠? 상담만 받고 전화를 끊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면 전화 상담 교육을 하거나 신뢰감을 주는 홍보를 다시 하거나. 보시면 내원한 사람이 한 달 평균을 냈을 때 평균 연령대가 얼마고 성별은 어떻고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는지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부도율이 높아진다. 리콜 서비스를 좀 강화해야겠죠? 진료 같은 거는 아마 뭐 환자당 10,000원부터 1,000,000원까지 내는 사람 다양하실 거예요. 이거를 평균을 내서 우리 병원이 지금 질적으로 환자를 보고 있는지 양쪽으로 보고 있는지를 지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 만족한 사람이 꼭 재방문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거나 그 외 아이디어를 계속 생성해내는 겁니다. 불만족 같은 거는 당연히 첫 번째로 제가 제일 빨간색으로 하는 건 다른 것보다 컴플레인 관리부터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해놓은 겁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실지 모르겠는데 한 예를 좀 저희 병원에서 분석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홈페이지는 저희 홍보 파트에서 하는 건데 지금 한 달에 10,000명 정도가 오는데요. 키워드가 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홍보팀에서는 다음 달에 이 안을 짜고 또 실행 방안을 계속 피드백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전화입니다. 지금 전화를 안 받고 있는 게 50%나 돼요. 굉장히 문제가 크죠. 이거는 원무팀에서 당담을 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고 있는 건지, 뭐 인원이 부족한 건지, 인원이 부족하다면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다시 뭐 온라인으로 돌려서 예약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조정합니다. 쭉 보시면 저기 MRI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저희가 굉장히 엑스레이를 많이 찍는 거에 비해서 MRI 찍는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그 MRI 많이 찍게 하는 방법을 조금 더 모색해서 발표를 합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료비가 저희는 좀 양적으로 환자를 좀 많이 보고 있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좀 질적으로 그냥 처방만 하는 게 아니고 물리치료라도 더 해주고 그냥 좀 질적으로 환자를 보자. 그래서 이런 것도 방안 모색에 좀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출 변화입니다. 이거는 그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제가 분석해 놓은 건데요. 대부분 직원들은 매출이 뒷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르면 오르나 보다, 안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서 방향성을 좀 잡습니다. 지금 보시면 총 매출이 저희가 6월에 가장 높았어요. 하지만 입원 환자 총 매출은 12월이 가장 높았어요. 그렇지만 외래가 12월에 최악의 매출을 보이면서 6월보다는 낮은 매출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제 중반기쯤에 너무 이제 하락세를 타서 경쟁 병원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지금 경제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하락세를 좀 타나 보다 했는데 의외로 이번은 경제나 경쟁 병원 영향을 좀 적게 받는구나. 하지만 외래는 좀 영향을 받는구나. 이럴 때는 잘하는 것만 좀 집중하자. 그래서 수술 환자 타겟 마케팅을 방안을 모색합니다. 혹시 본인들 병원에 그 홍보물이 몇 개나 부착되는지 세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부착물 관리하는 홍보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저는 저희 서울 라오병원은 80%가 소개 환자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부 홍보 게시물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1층부터 12층까지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어디에 어떤 부착물이 붙여 있는지 이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거든요. 한번 세봤습니다. 몇 개나 과연 붙어 있지? 총 374개 홍보물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팁을 드리자면 지금 환자가 오시기 전까지는 병원의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환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그 환자를 대상으로 또 자랑을 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환자들을 위한 배려의 게시물이나 정보를 좀 주는 게시물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작은 병원에서는 개원 때 붙여놓은 게시물이 아직까지 붙어있죠. 그래서 이런 관리를 조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는 이제 경쟁 병원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누리 병원 같은 경우는 스타 마케팅을 하고 있고 재활 방문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구나. 으뜸 병원에서는 연장 진료를 지금 실시하고 있구나. 그리고 바른 세상에서는 스피드 인공관절 수술이라 해서 지금 그 입원 수를 줄여서 말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쟤네 연장진료 실시해? 우리도 해야겠다. 아까 말씀드린 나란히식의 경영 반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내부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얘네들이 주력은 어떤 걸로 하고 저선은 뭘 썼지? 또 쟤네들이 메인으로 내세우는 멘트는 뭐지? 이런 거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 전문 분야인데요. 그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설문 분석을 매달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하는데 외래 환자 대상하고 입원 환자 대상으로 설문지를 분석하는데 두 가지 파트에서 묻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처음 서울 라우병원을 알게 된 게 어떤 매체냐. 두 번째로는 그래 너 소개를 왔지만 혹시 인터넷에 재검색을 했니? 홈페이지는 들어가 봤니? 혹시 버스 광고는 봤니? 이렇게 두 가지 파트를 묻거든요. 그걸 가지고 매체를 좀 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달에 뭐 카트 비용으로 500을 내고 있는데 본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럼 한 명당 250을 낸 거거든요. 이런 건 과감하게 접습니다. 그래서 그 매체를 계속 조율을 하면서 저희는 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근무했던 의원의 1년 자료하고요. 현재 서울 라우병원의 1년치 자료로 좀 비교 분석한 겁니다. 보시면 다른 것보다 구전하고 온라인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병원은 70%가 넘게 소개 환자가 오고 있는데 그 의원 같은 경우는 20%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이 의원이 굉장히 높아요. 50%. 근데 지금 병원은 한 5%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홍보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냐. 오른쪽에 보시면 의원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가 온라인에 그 홍보비 온라인에 투자를 했고요. 30%가 오프라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거의 반반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좀 조정을 한 가격 금액이고 사실 그 전에는 온라인에 30%, 오프라인에 70%를 썼어요. 그렇다면 매출에 얼마만큼의 홍보비를 쓸까요? 의원은 15% 정도를 홍보비를 쓰고 있었고 저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단 2%만 쓰고 있었어요.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의원은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꾸 환자가 즉각적으로 오는 홍보만을 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브랜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금액을 저는 주지 않아요. 2% 안에서 제가 다른 걸 하고 싶으면 이 금액에서 그걸 빼와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몇 %의 홍보비를 측정해야 좋냐? 이론적으로는 1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현재 병원에서는 20%가 넘게 홍보비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저는 분석을 철저히 하는데 잡코리에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럼 제가 잡코리에 들어가 있으면 밑에 있는 직원이 왜 다른 데 이직하시려고요? 이런데 왜 들어가냐면 저는 경쟁 그 홍보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 잡코리에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윌스 기념병원에서 온라인 홍보 경력자를 채용한대요. 이걸 보니까 지금 윌스 기념병원에서 전에도 온라인을 했어요. 하지만 경력자를 뽑는 이유는 업체로 했었는데 이제 내부에서 온라인 홍보를 하려고 하는구나. 온라인을 강화하려 하는구나. 이런 걸 좀 추측하기도 하고요. 저기 보시면 환자 만족도를 위한 그 분석하는 직원을 뽑는데요.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을 더 추가하는구나. 이런 걸 봐서 저는 홍보의 흐름을 조금 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걸 수치를 보시면 10년 사이에 병원 증가율이 94%예요. 근데 의원은 38%, 그 치과 병원은 200%나 병원이 더 늘어났어요. 근데 치과 의원은 36%. 이걸 보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마켓이 성장하고 개인 구멍 가게가 망하는 것처럼 병원에서도 이런 양상이 보이고 있구나. 하지만 미국에서는 종합병원보다는 전문병원이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더 전문성을 키우고 차별성을 키워서 개인 의원에서도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밑에 보시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병원들은 움츠리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티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해서 저희 나우병원에서는 홍보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한정된 금액에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자료를 조금 보시면 경쟁 병원이 도대체 얼마를 쓰고 있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보시면 나누리 병원에서는 홍보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온라인 기사는 월 10개 정도 생성하는구나. 스타 마케팅을 하는구나. 으뜸 병원에서는 지금 보시면 최근에 홍보 활동을 시작했구나. 그리고 서현역에 2개라는 게 저희가 서현역에 유치하고 있거든요. 저희를 조금 그거 해서 서현역에 2개나 지하철 광고를 했구나. 바른세상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온라인에 치중해서 하네. 그리고 역시나 서현역에도
광고가 들어왔네? 이런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부민병원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병원인데 홍보 활동은 기본만 해요. 근데 의료진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뢰감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예산을 좀 측정하기도 합니다. 꽃밭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니면 인생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무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답을 찾았어요. 그 이유는 저도 병원에 처음 입문했을 때는 똑같았어요. 매출이 줄어요. 환자가 안 오고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눈치만 봤어요. 매출이 올라요. 월급 좀 더 올려달라고 해야겠네? 계속 그런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원장님이 매출이 동요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오르면 왜 올랐는지, 매출이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니까 동요가 좀 적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병원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병원에 무엇을 할 게 없는지, 내가 때론 지금은 막내지만 여기서 어떤 지표를 삼고 일을 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